예, 오늘은 통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찰의 사전적 정의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나머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요 정의에 가장 가까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르네 마그리트의 통찰이라는 그림도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분명한 건 르네 마그리트가 이런 식의 이미지를 제시했던 것은 필연적으로 시간성을 포함한 통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통찰이란 단어의 의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원래 제가 매트릭스 관련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프로시저럴한 작업 방식에 관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의견이 있으셔서 저도 그냥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의 사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각도가 최종적으로 보다 성숙한 시각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신데 의견들이 있으시고, 모두 각자가 여러 의견들을 종합한 다음에 본인의 결론을 내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영상에서 프로시저럴한 작업 방식이 이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할 마음은 없습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의 선택지를 넓히셔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시대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AI가 등장하는 이 시점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이 AI가 등장한 이후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작업 속도는 제가 기존에 하던 작업 속도보다 최소한 10배는 빨라져야 된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이제 각자가 본인의 작업 속도에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경우에 제가 느낀 부분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블렌더를 통해서 이것저것을 알아보다 보니까 제가 10배를 작업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른 분들은 당연히 코딩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만약에 코딩에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저도 당연히 그 길을 택했을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의 경우에는 그나마 지오메트리 노드뿐만 아니라 블렌더 자체를, 혹은 컴퓨터 그래픽스 자체를 프로시저럴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10배의 속도를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계속 이어가는 중에 제가 이 의견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그러죠. 개념 증명을 해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실험들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그것들을 먼저 풀기보다 일단 이렇게 이론적인 토대랑 그 다음에 논리적인 접근에서 제가 처음에 품었던 생각, 그러니까 개념을 증명하기 이전에 먼저 품었던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 이 R이 결국 프로시저럴 워크플로우를 바라보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다른 식으로 얼마든지 바라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R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삶은 달걀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날달걀이 그냥 깨져버릴 수도 있는 것인데, 이 각자의 시나리오는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과, 그리고 무엇보다 이 R을 둘러싼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기는 이러한 논의들이 오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한 가지, 근데 이런 논의의 결론을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외쳐봤자 그것은 되게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다양한 의견을 내가 취하고 내 나름의 최선의 결론으로 이것을 활용해가는 것이 모두 각자에게 가장 발전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어떤 개념을 증명하는 것과 그것이 실생활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녹여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아이폰으로 꽃 피우기까지 넥스트 스텝이라는 굉장히 실험적이고 하이엔드한 교육 시장을 노렸던 컴퓨터에서 사실 완전 고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픽사가 그때 때마침 토이스토리를 완성해내고, 애플도 정말 파산을 몇 개월 남겨둔 정도의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 스티브 잡스를 다시 호출하고 그 모든 것이 다시 이렇게 맞춰 떨어지는 것은 단순하게 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젊어서부터 굉장히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모든 개인에게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던 비전은 결과적으로는 맞았으나, 사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중에 뭐 하나만 삐끗했어도 안 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저희 모두가 겸손하게 한 구석에 두고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지켜보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과정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고 개개인을 성장시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오메트리 노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바위를 프로시저럴하게 만드는 방식을 볼 텐데요. 일단 프로시저럴하지 않게 개념적으로 만드는 방식을 한번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디폴트 큐브 말고요. 아이코스피어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아이코스피어를
복사를 한 다음에 이 아이코스피어에 불린 모디파이어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인터섹트로 체크를 해주고 분린을 시켜주게 되면 현재 블렌더의 이 불린 기능은 너무 안타까운 상태라 이렇게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되죠. 근데 이 아이코스피어를 이제 체크를 해주게 되면 이 결과물을 볼 수 있는데 이건 또 좀 너무 서운하니까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뷰 포토 디스플레이에서 이 바운즈를 선택하게 되면 이 아이코스피어가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은 박스 모양이지만 아이코스피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불린 모디파이어가 적용된 상태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두 오브젝트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모양이 랜덤하게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이코스피어를 하나 더 추가하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린 모디파이어도 한 번 더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대신 새롭게 추가한 아이코스피어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세 개가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의 모양이 나오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바운드로 하게 되면 자 이제는 이 두 개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돌의 모양이 바뀌는 거죠. 진짜 지금 굉장히 단순하긴 하지만 이 정도를 돌의 모양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모양이 바뀔 때마다 돌의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지금 전혀 프로시저럴한 방식은 아니죠. 이 각자를 만들어주는 방식이 여기서 이제 스케일을 키워주려면 추가적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움직이기보다는 일일이 움직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히스토리가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프로시저럴한 모델링으로 한번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요 기본적인 개념이 지오메트리 노드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전혀 까다롭지 않게 구현되는 그것을 확인하시는 그 1차적인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정점을 컨트롤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요 다음 영상 매트릭스 관련 설명 영상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았던 걸 지오메트리 노드로 만들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노드로 들어가서요. 자, 이 큐브는 컨테이너니까 지금 의미가 전혀 없죠. 아까 아이코스피어로 했으니까 아이코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아이코스피어를 몇 개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코스피어를 이 제자리에다가 몇 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메쉬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메쉬 라인이 있죠. 메쉬 라인의 개수를 아까처럼 3개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 메쉬 라인이 지금 0에서 Z축으로 올라갔는데 그냥 00 해주게 되면 요 00에 지금 3개의 카운트가 있는 거죠. 자, 여기 3개의 인스턴스를 아이코스피어 인스턴스를 위치시키겠습니다. 인스턴스 온 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아이코스피어가 같은 자리에 3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메쉬 불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메쉬 불린 노드를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 인터섹트. 자, 이렇게 하면 인터섹트가 되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 인터섹트 되니까 뭐 드러날 게 없죠. 결과적으로 로테이션과 스케일을 변형해서 결과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랜덤 밸류 노드를 추가합니다. 근데 이거 각 방향으로 랜덤하게 가기 위해서 벡터로 바꿔주고요. 로테이션에 연결해주게 되면 이제 돌아가는 거죠. 0에서 1로 다양하게 돌아가니까 시드가 바뀔 때마다 돌아가면서 일단 모양이 바뀌고요. 근데 아직 스케일이 적용이 안 됐으니까 조금 모양에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스케일에도 연결해주게 되면 최소값은 조금 올려주는 게 돌 모양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면 다양한 돌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물론 이것은 굉장히 제일 간단한 방식이고 디테일한 돌을 원하시면 조금 더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하여간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떠세요? 이게 아까 그 불린으로 하던 작업 방식을 고스란히 프로시저럴하게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오프셋, 여기서 추가적인 조절자나, 얼마든지 지금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개수를 늘려줄 수도 있겠고요. 하여간 이건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갈 경우에, 만약에 정말 모델링을 잘 하시는 분이다라면, 딴 거보다 지금 형태에 가장 관심이 크실 거 아닙니까? 그쵸? 모양이 랜덤하게 변하더라도 어떠한 규칙, 혹은 여기가 좀 파였으면 좋겠다라거나, 이런 모델링적인 기본 감각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쵸? 그런 감각들을 이 노드에서 추가적으로 구현을 하시면 되는 것인 거죠. 그쵸? 본인이 쌓아왔던 자질들은 여전히 유효하죠. 대신 여기서 구현을 해야 그것이 빛이 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하나의 모델만을 디테일하게 잘 하시는 것은 딴 거보다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 쉐이딩도 그렇고요. 그전에는 이제 이 쉐이딩을 하면 쉐이딩 맵을 그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프로시저럴하게 그려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길게 가기보단 여기까지가 제가 보는 프로시저럴에 대한 입장이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본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주시면 같이 고민해 보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딴 것보다 저희 눈앞에 이런 툴들이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저희들의 그런 창의적인 작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면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